안녕하세요. 네, 강사의 책방 오디오북 책 읽어주는 작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장 김순복입니다. 네,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네, 벼랑 끝 탈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남는 법. 할머니, 웬만하면 힘드신데 입원 치료를 하시지 그러세요. 보험도 없고 어디서 돈 나올 곳도 없어서 그래요. 딸이 묵은 병동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다. 혈액암으로 묵은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병원비가 없어서 혼자 살면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할머니가 계셨다. 면역력이 약해 세균 감염에 취약한 환자셨지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며 외래로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묵은실로 들어오시기도 했다. 할머니를 뵐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서 마음이 아팠다. 딸과 입원 기간이 겹칠 때면 할머니가 드실 만한 것을 만들어 딸 것 가져갈 때 같이 넣어드리곤 했다. 정이 많으신 할머니는 뭐든 주고 싶으셔서 가져온 김을 내어주기도 했다. 그런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영영 보이지 않았다. 혼자 사시면서 그 힘든 치료를 견디기가 버거우셨나 보다.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지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벼랑 끝으로 몰리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태롭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삶에 여유가 없고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소수 빈곤층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름이 많고 상처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버거울 것이다. 빚에 쪼들리는데 큰 병까지 얻으면 속수무책이다.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백혈병의 경우 정부에서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치료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해준다. 20세가 넘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치료비가 없는 20세가 넘은 백혈병 환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정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의료지원 관련 협회에서도 성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소아때 발병해서 20세가 넘어 재발하게 되는 경우 소아때 병원비를 많이 써서 성인이 되면서 민간보험이 끊긴 사람들도 있다. 지원비가 끊기거나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무관심 속에서 서럽게 버려지고 있다.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은 그 많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아플까봐 겁난다. 나 역시도 공무원이었을 때는 단체보험이라 실비보험이 가능했지만 퇴직 후 보험에 가입하려 하니 병원 치료 이력 때문에 보험사마다 모두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아파도 자연스럽게 병원을 멀리하게 된다. 꾹꾹 참았다 병원 한번 실려가 입원하고 나면 참았던 것이 모두 헛일이 되고 만다. 사전에 안내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사전에 안내를 해줘야죠. 지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듯이 악에 받쳐 쌈딱처럼 병원을 상대로 따졌던 적이 있다. 딸이 조혈모세포 이식 갈 때의 일이다. 이식에 소요되는 3주간의 병원비가 평소 병원비의 3배 이상이었다. 일주일마다 발행되는 입원비 청구서를 보고서는 잘못 발행되었나? 하고 두 눈을 의심했다. 일주일 병원비가 1,500만 원대가 훌쩍 넘는 청구서를 보고 병원 업무과로 내려갔다.
주혈무세포 이식은 가능하지만 공여자와 일치하지 않는 주혈무세포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따지고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정부 정책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쌓인 것들로 인해 분풀이가 필요했었나? 괜히 화가 나고 심통이 났다. 병원 측이 계속 따졌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안내했다고 한들 그 상황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졸모세포 이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주위에서 도움 주신 분들이 많아 그나마 우린 좀 나았다. 도움받을 곳도 없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라면 사정이 더 열악했을 것이다. 소외계층 중에는 우선 병원비 때문에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병보다 병원비가 무서워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2번 죽는 일이다.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일일 수도 있다. 스웨덴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한 해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얼마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이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장거리 진료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이 넘는 교통비는 모두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렇게 공공의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나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이 전 국민 대상으로 갖춰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큰 병에 걸리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손보험이 없으면 치료비가 없어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지원 제도가 스웨덴처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면 어떨까? 불합리한 정부 정책이나 규제, 제도 등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끼리라도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청원도 하면서 많은 건의가 이루어져야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일 아니면 대다수가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상이지만 소외계층에 조금씩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인간관계로 인한 상처로 엄청나게 마음 아파한 적이 있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처 중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 쉽게 치유되지도 않는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이해하고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더욱 힘들고 어렵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숨 쉴 곳이 필요해 찾았던 명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 과정에 더욱 큰 애정을 가지고 기수마다 후배를 추천했다. 운영진으로 참여하며 등록금이 비싼데도 한 기수에 5명까지 추천에 등록한 적도 있었다. 내 가정처럼 많은 애정을 쏟으며 운영진으로 여러 기수에 참여했다.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조언까지 구했음에도 가천대학교에서 명강사 과정을 개설하자 한마디 말도 없이 운영진 단톡방을 다시 개설하고 나를 제외했다. 나는 운영진에서 빠진 줄도 모르고 개강식에 갔었다. 처음 만난 몇 분과 명함을 주고받는 모습까지도 오해를 하고 문자가 왔었다. 문자를 보는 순간 마음 수양이 부족한 탓이었을까? 비수처럼 말들이 심장에 꽂혔다. 가장 아픈 상처는 사람의 말에서 비롯된다. 비수가 된 말은 사람을 절망의 늪에 밀어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비수 같은 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믿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말이 비수가 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덜어 있다. 곁에 있을 때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주변의 무관심에서 오기보다는
내 편이라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애면당하는 데서 온다. 나를 챙겨줄 것이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애면당했을 때의 고통이 제일 크다. 어쩌면 사랑받고 싶은 허황된 욕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덕분에 더 보란듯이 잘 살아보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힘들 때마다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명약이 되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인연도 만나고 나쁜 인연도 만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는 없다. 부모도 내가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인연은 상대적이라 내게 나쁜 인연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나쁜 인연은 아니다. 서로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느냐, 절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의 깊이가 달라진다. 치유 속도도 달라진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마음먹기에 따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마음 근육을 키워서 사람들이 애고 없는 돌 판매질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더욱 강해져서 더 성공할 수 있는, 즉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상처가 되는 힘든 일일수록 성장의 발판을 삼아라. 그 발판을 딛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라. 내 생의 밑줄. 우리 인생은 상처로 인해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다.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느냐, 절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상처의 깊이는 달라진다. 치유 속도도 달라진다. 네, 유익하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나를 삼켜버린 내 인생의 우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은 배려심 깊은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